오늘 알려드린 효과 없는 공부법 4개만 배제할 수 있다면 같은 시간 대비 훨씬 가성비 높은 공부법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대학병원 교수예요. 오늘은 과학적으로 효과 없다고 검증된 4개의 공부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밝혀진 방법들입니다. 오늘 영상을 계기로 효과 없는 공부법은 버리고 본인의 공부 방법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효과 없는 공부법 첫 번째, 회독 공부법. 얼마 전에 7회독 공부법 영상까지 내놓고 무슨 소리 하냐고 분노하시는 분들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화내시길 바랍니다. 교과서나 책은 몇 번씩 반복해서 읽는 것이 좋다고 어디선가 들은 적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반복해서 읽는다, 회독한다는 공부법은 가장 일반적인 공부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명문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설문에 답한 84%의 학생이 노트나 교과서의 회독을 시험에 대비해서 사용하는 공부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에 답한 절반 이상의 학생이 회독이 가장 중요한 공부법이라고 대답했고요. 그럼 회독이 효과가 큰 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반복해서 읽는 것은 다른 공부법과 비교하면 효과가 작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단 회독은 쓰여있는 내용을 단기적으로 외우기 위해서는 1회만 읽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는 연구 보고가 다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등학생과 대학생 15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참가자에게 글을 몇 번 반복해서 읽은 직후에 보충 문제를 풀게 했더니 글을 한 번만 읽은 학생보다 2번 읽은 학생 쪽에 정답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4번 읽은 학생과 2번 읽은 학생은 점수의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요. 회독이 단기적으로는 다소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공부의 목적이 좀 더 장기적인 지식에 습득인 것을 생각하면 별로 효과적인 학습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회독의 학습 효과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회독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는 학습 효과가 크다는 분산 학습과도 관련이 있는데 같은 날에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도 며칠에서 일주일로 간격을 두고 회독하는 쪽이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7회독 공부법에서 강조했던 사항 중 하나인 같은 날에 연속적으로 7회독 하는 건 효과가 없고 다른 여러 날에 걸쳐서 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이와 같은 거죠. 즉, 회독 공부법이 효과 있으려면 디테일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기 쉬워진 것에 의해 실제로는 내용을 기억하고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마치 기억한 것 같은, 이해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심리적인 현상은 유창성의 착각이라 불리는데요. 예를 들어 영어 단어장을 훌을 넘기다가 눈에 익은 단어가 나열된 것을 보고 왠지 그 의미와 용법을 알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효과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뇌에 부하를 꺼는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학습 분야에서는 이를 바람직한 어려움이라 불리고 효과적인 학습법은 이 바람직한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제대로 된 회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암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걸 암시하는데요. 기억한다는 것은 학습의 기본이고 정보를 기억할 수 없으면 이해나 응용도 할 수 없습니다. 1회독 정도는 교과서 전체를 읽어 개괄적인 내용을 파악해주고요. 그 이후로는 부분적으로 주로 기억하지 못한 지식을 확인하기 위해 회독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길 바랍니다. 효과 없는 두 번째 공부법으로 넘어가면요. 노트에 베껴 쓰며 정리한다. 참고서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영어 단어장에서 영어 단어를 노트에 정성껏 베껴 쓰거나 정리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성취감이 느껴지고 공부한 마음이 들게 되는 행위인데요. 미국의 고등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노트 사용법에 관한 학습 효과를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기로 하죠. 이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복수의 그룹으로 학생들을 나누고 아프리카의 가상 부족에 관한 2000단어의 글을 고등학생에게 읽게 했는데요. A그룹은 각각의 페이지를 읽은 후에 짧게 3줄로 내용을 정리한다. B그룹은 읽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이 나오면 자신의 언어로 노트에 적는다. C그룹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3줄 그대로 베껴 쓴다. D그룹은 글을 읽기만 한다. 그리고 공부 직후와 일주일 후의 내용에 관한 시험을 보게 하여 학습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문장을 그대로 베껴 쓴 학생과 단지 글을 읽기만 한 학생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쓰여있는 글을 그대로 베껴 쓰는 작업은 글을 외우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인데다 뇌에서 부하가 걸리는 처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작은 것이라 여겨지는데요. 그렇다면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는 방법의 학습 효과는 어떨까요? 이 연구에서는 패러프레이즈한 B그룹과 좀 더 짧게 요약한 A그룹의 점수가 같고 단지 읽기만 한 학생이나 그대로 베껴 쓴 학생보다 점수가 높았습니다. 읽은 문장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처리하여 바꿔 말하는, 정리하는 것에는 일정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보고는 이외에도 다수 있습니다. 효과 없는 세 번째 공부법, 형광펜으로 칠하거나 밑줄을 긋는다. 알록달록한 형광펜을 사용하여 단어나 문장을 칠하면 왠지 공부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별로 효과가 없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생을 8000단어의 글을 형광펜으로 칠하는 그룹, 칠하지 않는 그룹, 다른 사람이 형광펜으로 칠한 것을 읽는 그룹으로 나눠 1시간 동안 읽게 했는데요. 일주일 후 10분 동안만 글을 다시 읽게 하고 나서 내용에 관한 테스트를 시행했더니 어느 그룹이나 테스트 점수에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1992년에 보고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사용하는 역사 교과서를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 그룹, 긋지 않고 단순히 읽는 그룹으로 나누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15분간 교재를 다시 읽게 하고 나서 내용에 대한 시험을 보았는데요.
두 그룹의 시험 점수에는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흥미롭게도 추론 문제에 관해서는 밑줄을 그으면서 읽고 그것을 다시 읽고 나서 시험을 치른 학생들 쪽이 점수가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쩌면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에만 신경이 쓰여서 전체 내용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이 방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외에도 형광펜을 학습에 활용한 학생 쪽이 시험에서의 성적이 나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형광펜으로 칠하거나 밑줄을 긋는다는 공부법은 글을 요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즉 강조하는 부분을 잘 고르는 학습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학습자도 있고, 형광펜으로 칠하거나 밑줄을 그은 교재를 활용해서 어떻게 공부하느냐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형광펜이나 밑줄로 강조된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지식을 학습자가 갖추고 있는 경우나 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추론을 필요로 하는 좀 더 고도의 과제에서는 오히려 성과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공부한다. 학습 스타일에 맞춘 공부법이란 예를 들어 시각 정보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이나 그래프, 영상 등의 시각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귀로 듣는 것이 좋은 사람은 음성 교재 등의 청각 정보를 중심으로 한 학습을 하고,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문자 정보를 중심으로 학습한다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저명한 인지심리학자들이 학습 스타일의 효과에 관해 정리한 학습 스타일 개념과 과학적 근거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을 판별하고 그것에 맞춘 학습을 하는 것이 좋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현 시점에는 불충분하고, 몇 가지 연구에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학습 스타일로 공부하는 것이 동기부여로 이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부에 대한 의욕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라면 좋아하는 스타일로 공부하는 게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신에겐 이 공부법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지나치게 얽매여서 진짜로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큰 공부법이라는 것은 스스로는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도해봤을 때는 이건 별로 좋지 않구나, 잘 외워지지가 않아 라고 느끼는 학습법이 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효과가 큰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타인과 다른 자신에게만 맞는 공부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공부법을 유연하게 시도해보고 받아들여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외에도 더 다양한 심화 공부법 및 성공 인사이트를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력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출간 즉시 자기개발 베스트셀러가 된 연수남의 첫 공부법 책, 그리고 암기법 전자책을 만나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란 또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연수남 갓생 챌린지 카톡방은 이벤트 종료 후에도 계속 운영 중이니 고정 댓글란 링크를 통해 자유롭게 참여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효과 없는 공부법 4개만 배제할 수 있다면 같은 시간 대비 훨씬 가성비 높은 공부법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